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할머니의 가녀린 팔목을 비틀어 잡고 있던 김도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야. 군복 벗으면 넌 그냥 애송이야. 이 집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 11동 1504호 시가 20억짜리 내 집이라고.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끔찍한 순간이 있기까지 모든 것은 완벽한 위선 아래 철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육군 대위인 아들 준노가 휴가를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 선희와 할머니 정수는 매일같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은퇴한 중소기업 임원으로 행세하는 김도식은 집 밖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이웃이자 효심 깊은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폭군으로 돌변하여 두 여자를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올감했습니다. 그날 밤 훈련으로 단련된 준노의 눈은 벽에 밀쳐진 할머니의 팔에 선명하게 새겨진 보랏빛 멍 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갔고 계부를 향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손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식은 선의의 멱살을 잡아 끌며 준노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할머니, 당장 길거리로 나앉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김도식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온화한 가장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께는 최고급 영양제를 돌리고 상가 번영회 발전 기금으로는 자그마치 100만 원을 쾌척하며 주위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런 효자사위가 또 어디 있나. 장모님까지 저렇게 극진히 모시고 사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도 그의 진짜 얼굴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지옥과 집 밖에서의 천사 같은 모습, 그 극명한 차이가 그의 이성을 계속해서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분노의 차소리 지르는 대신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악행이라는 직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준노는 도식의 서재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책상 아래 깊숙이 숨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본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신한캐피탈 최종 채무 불이행 통지서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독촉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신 주소가 이곳 대치동 아파트가 아닌 여의도의 낯선 사무용 건물 주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재력가 행세를 하던 계부의 실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김도식이라는 악마의 가면을 벗길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준노는 손에 쥔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내려다보며 군 정보부대에서 금융범죄를 추적하는 동기 박중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자. 김도식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의도 국제금융로 26번지 주소 좀 알아봐줘. 몇 시간 뒤 돌아온 답변은 그의 남은 이성마저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도식은 존경받는 은퇴 임원이 아니라 2년 전 주식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5억 원에 달하는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파산 직전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주인 행세를 하던 시가 20억 원의 대치동 아파트는 사실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준노의 아버지가 어머니 선희에게 남겨준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도식은
그 집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빚을 돌려막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노는 어머니 선희에게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겠다고 매일같이 협박했거든. 선희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개암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옥으로 만든 인감 도장을 그가 훔쳐갔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으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린 끝이야. 저 사람이 우리 집을 팔아버리면 우린 갈 곳이 없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들은 완벽한 막다른 길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였던 존재가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준노는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 정순을 찾아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1인실에서 할머니는 쇠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노의 손을 힘겹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냘펐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준노야, 내 침대 밑 3번째 마룻바닥 너를 들어보거라. 준노는 반신반의하며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 낡은 마룻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비닐에 쌓인 작은 녹음기 하나와 손때 묻은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노가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체로 지난 3년간의 모든 폭언과 폭행이 날짜와 시간,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한 잔혹한 범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준노의 눈이 한 문장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함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지만 그 문장은 그의 피를 다시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김도식 2021년 5월 12일 대한건설 자금 횡령 건으로 내부 감사받음. 네, 그 순간 준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범죄의 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괴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는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노는 군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의 피와 눈물이 담긴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마천루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팀장 사무실의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중년의 감사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준노는 말없이 일기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팀장의 눈이 일기장 속 김도식 2021년 5월 12일 대한건설 자금 횡령 건으로 내부 감사받음이라는 문장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김도식 부장, 3년 전 회사 공금 2억 원을 횡령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한 채 연기처럼 사라졌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범 김도식의 목에는 횡령범이라는 또 하나의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준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법의 심판이 아닌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공개 처형을 원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과 횡령 혐의를 동시에 고발했지만 김도식은 교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애송이 녀석, 감히 나를 건드려.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무릎 꿇고 사죄해.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준노는 깨달았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탐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준노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도식 앞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다 포기해요. 이 집 팔고 할머니 모시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아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의 가나안 한정식에서 부동산 업자 만나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다 끝내버리자고요. 20억짜리 집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도식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도식은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동네 이장과 상가 번영 회장, 심지어 경로당 회장까지 자신의 지지자들을 금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의를 압박하여 인감 도장을 찍게 하고 모든 재산을 가로챌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될 화려한 무대를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최고급 한정식집 가나안의 VIP, 룸은 도식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값비싼 샹들리에 아래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모든 재산을 빼돌리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위조된 위임장을 선의의 얼굴 앞에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여기에 서명해. 이것이 당신과 당신 어머니 그리고 당신 아들을 위한 마지막 자비야. 그 순간 룸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섬광처럼 켜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바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나서지 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김도식의 추악한 목소리가 최고급 한정식 집의 고요함을 찢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당황한 도식의 얼굴이 스크린의 섬광에 비쳐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또 다른 자신이 할머니 정순의 가녀린 팔목을 짐승처럼 비틀고 있었습니다. 좌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칭송하던 지지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돈을 요구하는 모습, 집기를 부수며 저주를 퍼붓는 모습, 공포에 질린 할머니를 향해 다음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장면까지 지난 3년간의 지옥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도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저 애송이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것은 더 큰 파멸을 부르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VIP 룸의 묵직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함께 대한건설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도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 5억 원의 빚, 그리고 회사 공금 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그를 굳게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동네 이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고 상가 번영 회장은 배신감에 찬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명예, 그의 위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준노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하지만 준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 인생은 당신 스스로 망친 거야.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삼킨 거라고. 권력의 저울은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어제의 약자는 오늘의 강자가 되었고 거만했던 폭군은 모두의 앞에서 무릎 꿇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섭고 잔인한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선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김도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3년 전 제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당신의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훔쳐간 사실도 오늘 아침 경찰에 모두 진술했습니다. 당신 통장으로 보험금을 직접 이체한 내역서도 여기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도식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목숨과 맞바꾼 돈마저 가로챈 파렴치한 범죄. 그 추악한 진실 앞에 도식은 고개를 떨구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른 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법정은 김도식에게 가정폭력, 횡령,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피해 보상금으로 몰수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는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 11동 1500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수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예전처럼 옥상 텃밭에서 토마토와 상추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어두운 그늘, 대신 따스한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선희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지역 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타인의 희망으로 바꾸는 강인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저녁, 준노는 할머니와 어머니 앞에서 군복을 입고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붉은 노을이 창문을 따스하게 물들일 무렵 정순과 선희는 텃밭에서 함께 저녁거리를 따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선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 것 같구나. 우리가 다시 우리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선희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과거의 두려움 대신 새로운 희망과 깊은 평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고 그들 앞에는 오직 빛나는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상 텃밭은 이제 동네 아이들의 작은 자연학습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수는 아이들에게 토마토를 따는 법을 가르쳐주며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 기증되어 가정폭력의 실상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로 전시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닌 진실의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선희는 지역 최고의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작은 쉼터, 선희의 집은 갈 곳 없는 피해 여성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그들이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때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타인을 향한 깊은 연민과 강인한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리며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준노는 그의 대위에서 소령으로 특진했습니다.
그는 부대 내에서 단순한 군인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선의의 집에 기부하고 휴가 때마다 찾아와 시설 보수를 돕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세 사람은 텃밭에 모여 갓 수확한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선이가 만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할머니는 손수 담근 김치를 꺼내왔습니다. 준노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집 창문 너머로 비치는 저녁 노을은 그 어떤 때보다 따뜻하고 희망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과 승리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웃, 친절한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실, 그리고 침묵 속에 고통받는 약자들의 목소리.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겉모습에 속아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할머니 정순의 작은 녹음기와 낡은 일기장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라도 진실을 향한 용기를 낼 때 그 어떤 거대한 악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선희의 변화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으며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노는 진정한 강함이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굳건한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준노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주변에 침묵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용기 있는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